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024년 8월 4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지난 밤에 있었던 파월 의장님 그 연설하신 것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연설이었고요. 무슨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으셨는지 무슨 그린스푼의 회고록을 그냥 읽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설이. 무슨 미국의 대통령들 큰 행사 있을 때 하는 그런 연설문도 상당히 신경 쓰신 것 같고 일단 다 번역해드리기는 시간도 그렇고요. 중요한 것만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Our Restrictive Monetary Policy 이게 제약적인 통화 정책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립금리보다 경제에 악영향을 수준이다 이런 걸 이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감이 완전 성장이었다. 옛날부터 벌써 한 세 번째 보다 나은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 이제 완전히 거의 차오르는 거죠 이제. 그리고 전체적으로 쭉 말씀하시다가 설명을 해 가는 거죠. 이제 경제가 완전히 이제 확고한 속도로 좀 자라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인플레이션과 레이버 노동시장 요거 두 가지가 연준의 책무라고 하셨는데 계속 잘 돼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데이터 이제 업사이드 리스크 인플레이션은 감소하고 다운사이드 리스크 저 고용은 증가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죠. 또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러면서 이렇게 정책 집행을 할 시기가 왔다고 아주 선언을 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면서 쭉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을 설명하셨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끝내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안 한 이유로 그때는 이런 뭐 일반적인 금융위기 수준 이후에 그런 회복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었으며 자기네가 그래서 좀 정상적인 그런 지표를 보니까 아 이건 인플레이션이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플레이션 폭발이 언제 이렇게 집중됐냐면 전방위적으로 이런 물가 상승이 찾아온 게 아니고 통화가 아니라 쇼프트 스플라이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상품들 위주에 집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금리를 올리면서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이 터진 거죠. 그리고 데이터는 이게 이제 그런 전방위적으로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지 않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단순히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한 상황 그러니까 이런 순간적인 이런 가설에 맞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10월 달에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런 순간적인 가설과 맞지 않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면서 연준으로서는 갑자기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 부족, 그리고 이런 원자재나 에너지 등등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이제 다 폭등하면서 되었던 문제가 이 초하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고 하셨고 그게 가격이 내려온 게 이렇게 이제 요즘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감소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처음에는 이게 전방위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공급 부족으로 인한 트랜지트리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로 봤는데 곧 10월 달부터 그게 아니었다는 거고 그러면서 연준도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서 대응을 했다는 거죠. 마음속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걸 꾸준히 왔다가 지금 이런 휴양지에 학술회의 하는데 가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한 몇 년간 진짜 한 5년간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왔고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끝내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 이런 거죠.
좀 뭐 복잡한 얘기인데 인플레이션을 확고하게 앵커링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속 2%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왜 2%냐? 그냥 정부에서 2%를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금리를 올려야 이쪽으로 사람들의 의식도 그렇고 각종 금융기관이나 모든 경제 주체, 개인, 정부, 가게 뭐 할 것 없이 다 그래야 이렇게 그 목표치에 다가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소비자나 시장이 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런 자신감이 계속 연준은 해왔고 그리고 그걸 잘 지켜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뭐 내 총평일 수도 있고 너네들 이렇게 하는 거는 다양하게 의견이 달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건 이제 금리를 내리겠다는 거고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끝났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다음 9월 달에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언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소주먹도 달리고 보는 걸 보면 그린스펀 회고록 읽는 그런 때 옛날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9월 달에 금리는 요 문장 그대로만 보면 노동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한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0.5 정도 크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뭐 워낙에 장기적인 시각으로 말씀하셨는데 최근 10년간 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6만 17만입니다. 지금은 18만대 가고 있고요. 이게 실업률이 생각보다 상당히 의장님은 워낙에 뭐 지금 여러분 세대는 이런 거 경험도 안 해봤다고 이런 식으로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아무튼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신 듯 하고 여기에 시장과의 괴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괴리가 또 드러나면 또 한 차례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죠. 네, 일단 시장 파월 의장 시장님이 아니고 파월 의장님 연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지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매 판매 지표는 정부에서 계속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뭐 평년 수준으로 계속 5%대에서 따리갔다리 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은 계속 이제 경기가 침체로 가는 위험은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30년 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23년 1월 수준,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니 많이 이르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니 많이 그런 얘기할 때 6.18까지 갔죠. 지금도 6.18까지는 가고요. 이게 9월달 FOMC 열리면서 금리 내리면 여기서 어떻게 될지 또 결정이 될 겁니다. 6.28을 깨고 내려가서 다시 옛날처럼 뭐 4% 5% 가면 미국 주택시장도 기존 주택도 거래가 원활해지고 신규 주택도 아무래도 좀 가격이 원자재 가격 내려가면서 저가에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이 미국 정부도 지금 많이 주택 공급 늘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신을 보면 다음으로 경기 선행지수인데 이게 보시면 쭉 내려왔다가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는 23년 하반기부터 계속 조금씩 그나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이렇게 금리 인하가 확정되었으니까 다음에는 좀 이렇게 좋게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었으니까요. 4번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시면 이것도 좀 많이 평균선보다 높은 수준에서 지금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지금 상당히 좀 애매하고 그래서 지난번 연준 회의에서 의장님도 그냥 이게 리얼 문제라고 그러셨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얘도 보면 지금 서서히 증가 추세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아무튼 여기도 갑자기 팍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업, 제조업 대기업들도 지금 대량 외고 시작했죠. 연준 재무제표 보면 거의 플랫하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난 한 4번 자료 나온 거 보면 거의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QT도 거의 사실상 종료하고 지금 오히려 시장의 이동성을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이 좀 좋아질 거겠죠. 원래 금리도 중요하지만 유동성 M2 자체도 되게 중요합니다. M2가 줄어들면 세상에 장사 없습니다. 기업이나 뭐 가게나 정부나 돈 빠져나가는데 그걸 무슨 수로 막습니까? 7번 제조업 PMI인데
이게 고금리로 지금 계속 안 좋은 거죠. 이게 제조업은 옛날부터 안 좋은데 다시 쭉쭉 내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량의 해고까지 하겠죠. 서비스 PMI는 그래도 유동성을 계속 풀어주니까 미국 내수는 버티고 있고요. 미국은 어차피 내수가 80%니까. 그리고 사실 제조업도 금융을 통해서 다시 미국으로 돈이 돌아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살아있으면 미국에 침체는 없습니다.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죠. 네, 그래서 2년물 채권 선물도 보시면 3.87까지 내려왔죠. 10년 물이 약간 요거보다 낮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달 연준 전에 이런 장단기 금리 격차 해소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그 추세대로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나스닥 시장도 좋습니다. 19,790까지 쭉 올라왔고 2주 동안 상승을 조심스럽게 봤는데 아니면 행보까지도 그래도 지금 금리에 대한 미국 파월 의장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시장에 안도감을 주고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제조업 중에서도 AI 그리고 서비스업 요거 두 가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할 듯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완전히 의장께서 인플레이션 종료 선언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QT도 3주 전부터 종료고요. 연준에서 계속 이걸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노동시장도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 듯 하고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중립금리로 이동이 예상됩니다. 중립금리 다들 뭐 언론에 얘기하다시피 한 2% 정도는 내려가야죠. 2% 내려가야 차기 뭐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금리가 내려가야 정부 부채도 지급이자도 뭐 감소되고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이 덜해지는 거죠. 딱 적당한 시기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노동시장은 시장과 연준의 여러 가지 연준은 어차피 정책으로 말을 해야 되니까 이 괴리가 언제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터지면 또 한번 쭉 빠졌다가 올라올 거고요. 네, 그리고 정리는 이렇게 하고 다음 주는 주택가격 지수랑 내부제조문, 개인 소비 물가 지표 발표되는데 다 별로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연준의 금리 0.5%포인트 이내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번 주도 상승형 행보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포트는 뭐 바뀐 거 없고요. 대부분 다 은행 지수입니다. KRE, 지역은행 지수. 이게 금리 내려가면 부동산도 살고 KRE도 제일 먼저 사겠죠.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아마 제일 먼저 언론에서 사라질 가능성도 많고 금리 내려가면 또 거래가 활발하게 되니까 손해는 나눠지면 은행들 부도나고 그런 일 없겠죠. 그럼 뭐 반도체 타포는 꾸준히 포지션 확대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다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도 딱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 지수보다는 훨씬 더 낮게 수익 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다음 주도 상승을 예측하면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